여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다는 일본 여자 고등학생들이 한 식당에서 화가 난 채 한국인 직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만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감동이 좋다의 영상은 제보사연, 인터넷, 유튜브 내용을 각색 및 재구성하여 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본의 고등학생 유우카입니다. 저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한국 수학여행을 많이 기다렸어요. 기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지만 두려움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한국이 일본을 싫어한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요. 한국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요. 진실을 알게 되니 제가 한 행동들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좋아한답니다. 제 생각엔 일본인 대부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 자랑스러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요즘 일본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물론 BTS를 좋아하지만 제 친구들은 에스파나 엔하이픈도 많이 좋아하죠. 사실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주 세련된 이미지이고 일본인과는 다르게 길쭉길쭉하고 멋있는 한국 남자들을 볼 생각에 신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공통적인 걱정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일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댓글과 의견을 많이 보다 보니 혹시 여행 가서 한국에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직도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에게 엄청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이것도 유튜브에서 알게 됐어요. 다른 손님에게는 모두 의자 빼주고 앉는 걸 도와주는데 한국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심한 곳은 한국인에게만 와사비를 잔뜩 넣은 초밥을 팔기도 하더군요.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돈을 내고 먹으러 온 손님이니 정당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텐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혹시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말들을 미리 공부하기도 했죠.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 말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유튜버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척을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웠죠.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처음 갔던 떡볶이집에서 저희에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해서 폭발할 뻔했어요. 저희는 한국 가면 떡볶이가 제일 처음으로 먹고 싶었어요. 한국 떡볶이를 먹는 영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먹어보니 정말로 맛은 있는데 예상보다도 너무너무 매워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다들 맵다고 얼굴을 부채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와사비를 넣은 것처럼 우릴 괴롭히려고 일부러 더 맵게 해준 건가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었는데 둘러보니 다른 한국 사람들도 하하거리면서 물이나 음료수와 함께 먹더라고요. 여러분은 매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매운 걸 먹는 건가요?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때였어요. 갑자기 아르바이트분이 저희에게 말없이 단무지와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저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어린 일본인이라고 저희를 우습게 보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심하지 말고 유튜버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한국 이미지를 망친다고 생각하고 조심할 텐데 말이죠. 기가 막혀서 다른 곳에도 주나 봤는데 저희만 주고는 주방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도 생각보다 비쌌는데 추가로 비용을 더 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분을 불러서 번역기로 이걸 왜 주는 거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물어봤죠.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려고 표정을 아주 다부지게 했습니다. 그분은 일본어를 못하는 것 같았고 웃으면서 손짓을 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강제로 이걸 더 팔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저희에게 이게 무슨 짓인지 초반부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서 저희는 다 같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사실 음료수 같은 걸 먹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덤터기 쓰듯이 먹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번역기로 우린 이걸 시킨 적이 없어요. 기분이 나쁘니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단무지와 음료수를 가져가더군요. 역시나 저희에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화가 나서 다시 번역기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사장님이 껄껄 웃으며 나오시더니 그분한테 뭐라 하더군요. 드디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사장이 나왔구만 했는데 아르바이트 분이 번역기를 켜더니 이건 비용 없이 무료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 같아서 덜 맵게 해줬는데도 여전히 너무 매워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준 것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하고 모두 같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레 짐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일본에서는 반찬을 무료로 준다는 건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몇천 원이라도 내야 반찬을 더 받을 수 있고 유료이다 보니 당연히 식당 측에서 먼저 주는 경우도 거의 없답니다. 밥은 무료로 주는 곳도 종종 있지만 음료와 단무지 같은 반찬을 한 번에 무료로 주는 건 경험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니 그렇게 해도 장사가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국에 와보니 일본 식당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찬도 무료로 주고 또 은근히 서비스도 자주 주시던데 아마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저희는 번역기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한 뒤 음료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매운 떡볶이에 정말 찰떡궁합이더라고요. 오해한 게 너무 미안해서 나갈 때도 죄송하다고 했고 인스타에 꼭 이 떡볶이집을 소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 오기 전에 엄청난 시간 낭비를 했어요. 한국인들이 저희를 불친절하거나 괴롭힐까봐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짓이었죠. 자매결연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었는데 모두 너무 반갑게 얘기해 주었고 꾸미는 얘기와 연예인 얘기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가끔 지나가면서 퉁명스럽게 부딪히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떡볶이 사장님처럼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공항 직원들, 액세서리 가게 사장님, 그리고 식당 직원분들까지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학생들이라며 귀엽게 보고 잘 대해주는 분들은 있었지만요.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은 차별당하고 괴롭힘당한다던 유튜버들은 도대체 왜 그런 혐한 영상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친절한 뿐 아니라 일본보다 인심이 넉넉한 느낌이 있어요. 인심이라고 해야 할지 서비스 마인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히 유료인 것들이 한국에선 무료인 게 많더라고요. 한국이 일본보다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휴대폰 충전이 무료이기도 하고 또 카페에서 와이파이가 무료인 곳이 대부분인데 저희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이요? 일본에서는 콘센트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무료 와이파이를 따로 찾기도 어려워요. 그나마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도 자꾸만 축소되고 있어요. 점점 늘려가는 게 당연히 맞는 방향 같은데 반대로 가고 있죠? 정말 이해 안 돼요.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도 있긴 한데요. 사용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차단된답니다. 안 믿어지시죠? 또 한국은 모든 식당에서 반찬 리필이나 개별 포장된 물티슈가 당연한 듯이 무제한이던데 대체 다들 어떻게 망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너무 놀라웠어요. 일본에 가면 무슨 추가든 다 돈 내라고 해서 아마 한국인들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정하니까 일본인이 생각도 크게 펴지 못하고 몸도 자꾸 움츠러드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국처럼 중요한 것만 확실히 정하고 나머지는 대범하게 하는 게 더 맞는 방향 같아요. 한국에서는 충전 부탁하면 흔쾌히 해주시던데 일본은 방전되고 나서야 눈치 보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충전해달라 해야 하고 어휴 정말 답답합니다. 한국이 훨씬 통이 큰 느낌이라 저는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이동을 위해 지하철을 탔다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일본 지하철이 최고라 생각해왔기에 더욱 충격이 컸죠. 혹시 일본에서 지하철 타본 적 있으신가요? 일본은 지하철에 온통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또 일본은 모든 게 다 작게 되어 있다 보니 지하철도 외국인들은 좀 답답해 보였죠. 그런데 한국은 안내표지도 모두 영어가 함께 표시돼 있고 지하철역마다 일본어도 함께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도 못한 배려에 저희는 깜짝 놀라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고 괴롭힌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배려를 받는 몇 개국 안 되는 나라였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만 따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가깝고 또 친절한 나라인데 그동안 너무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요. 더 놀라운 건 바로 환승체계였어요. 한국은 무슨 지하철을 타든 모두 다 무료로 환승이 되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라 저희는 말도 안 된다며 다 같이 깍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본은 지하철끼리 환승이 안 되냐고요? 환승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준이면 환승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본은 지하철 라인마다 회사들이 좀 다양해요. JR, 오다큐, 한큐, 한신 등 여러 개의 회사가 각자의 노선을 관리해요.
그리고 무료 환승은 이렇게 같은 회사의 라인끼리만 가능해요. JR 라인의 A호선을 타다가 같은 JR의 B호선을 탈 때는 무료로 환승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회사의 지하철로 환승하려면 돈만 내면 가능하냐고요? 아니요, 이때는 또 불편한 게 있어요. 자꾸 설명하려니까 저도 괜히 답답해지네요. 한국은 그냥 어디로 환승을 몇 번을 하든 신경 안 쓰고 카드만 찍으면 되잖아요. 일본에서 다른 회사의 지하철을 타려면 개찰구를 완전히 나와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역까지 A회사 라인을 타고 온 다음에 도쿄역을 지나는 B회사 라인으로 갈아타려고 하면 일단 개찰구로 나온 다음에 B회사의 티켓을 사서 다시 개찰구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일본입니다. 정말 번거롭죠. 게다가 지하철에서 버스 탈 때도 무료 환승이 된다는 것도 저희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이 거의 안 되거든요.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예를 들어 한국이라면 승객이 편리하도록 지하철과 버스를 이어 탈 수 있게 해줘야지처럼 생각한다면 일본은 버스는 지하철이랑 이어서 탈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걸로 돈을 버는 게 당연하지랄까요? 혹시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본인들이 지하철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보셨나요? 네, 그게 이런 이유예요. 지하철역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지하철만 타는 거죠. 버스비를 아끼려고요. 아참,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버스끼리 무료 환승이 안 돼요. 저는 일본도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경험한 뒤에 말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가 또 있을까 싶네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운영회사들이 다양해서인지 무료 환승이 없는 게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버스 탈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학교 갈 때 A버스 타고 B버스로 갈아타야만 한다면 하루에 버스비만 4번이 드는 거예요. 아찔하죠. 환승은 정말 한국인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숙소에서 또 한 번 좌절을 맛봐야만 했어요. 즐거우려고 왔는데 자연스럽게 자꾸 일본이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숙소에서 자던 저는 갑자기 잠을 깼는데요. 그 뒤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가 불편했냐고요? 아니요. 잠결에 저는 화형당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서 온통 땀범벅이 되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전에 친구 한 명이 어차피 추울 테니 최고로 해놓고 자자면서 온도 조절기를 만졌는데요. 아마 저희가 한국어를 몰라서 설정을 잘못 만졌나 봐요. 처음엔 아 더워 하면서 그냥 짜증내면서 깼는데 잠시 정신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더워서 깬 적이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일본은 항상 집에서 너무 추워요. 양말도 두꺼운 걸 신고 지내죠. 손도 시리고 코도 시리게 지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이렇게 지내는 거죠? 한국은 연료비 걱정이 없을 만큼 부자 나라인 건가요? 아니면 관광객에게만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본도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난방을 아직도 흉내도 못 내고 있는지 진짜 황당했어요. 옷을 두껍게 입고 자다가 도저히 못 자겠어서 얇게 입고 이불도 안 덮고 잤더니 땀이 식으면서 시원해서 푹 잠이 들었답니다. 따뜻한 것도 신기하고 방이 별로 안 건조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히터를 틀고 자면 가끔 코가 건조해져서 코피가 날 때도 있고 목도 엄청 건조하거든요. 피부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괴로워요. 한국의 22세기 난방을 겪고 나니 일본에서 다시 적응할 시간들이 벌써 괴로웠습니다. 휴, 저는 추운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오면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그냥 살지만 아마 한국인들에게는 불편한 게 엄청 많을 테니까요. 일본도 좋은 것들은 어서 좀 받아들여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아참, 한국은 딸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와, 겨울에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학교에서는 일본 딸기가 세계에서 최상급이고 한국도 일본 딸기를 재배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인데 한국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꼭 한국에 교환학생을 올 거예요. 그때 많은 곳을 구경하고 여행 다닐 텐데 혹시 추천하고 싶은 곳들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